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사모님 소리 듣던 전업주부 하루아침에 집안의 기둥이 되다 입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부인데요 1부 영상 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꼭 먼저 보고 오시고요. 오늘은요, 이 28년차 전업주부가 하루아침에 집안이 기둥이 되면서 어떻게 홀로서기를 해가는지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은퇴자가 꼭 알아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고 행동해야 될 5가지를 제 나름대로 뽑아봤습니다. 은퇴자분들 또 은퇴 전에 계신 분들 오늘 내용 보시면서 하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새로운 도전에는 두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할 때 나는 이 일에 자신이 있나? 물어볼 필요가 없다. 그냥 하다 보면 두려움은 작아진다. 자신감은 커진다.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 안에는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 비례해서 두려움은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실수와 실패를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미리 단정을 짓게 되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언가 이제 도전하는 데는 두려움이 따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두려움 갖고 있으면 우리가 행동을 못 해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없애고 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네, 그 방법은요, 바로 승자 효과를 활용하는 겁니다. 저도 이것을 활용해서 예전에는 해낼 수 없었던 더 많은 일들, 더 큰 일들을 비교적 쉽게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육체적인 능력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요 뇌의 변화죠.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이제 너무 큰 목표를 하다 보니 하기도 전에 포기를 하고 어렵게 시작을 해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큰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보다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아주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세분화해서 그 가장 작은 것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작은 것을 우리가 해내면요, 우리의 뇌는 승자 효과 때문에 나도 이거 해낼 수 있구나, 이걸 해냈구나, 그 다음 그 더 작은 목표를 해내는 데 있어서 이제는 의심이 없어지는 거죠. 한번 해냈기 때문에 이거는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죠. 이게 누적이 되면 좀 더 큰 일들, 좀 더 많은 일들을 계속 해낼 수 있는 거죠.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두 번째 문장입니다. 퇴직은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다르게 살라는 강한 자극이다.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라는 신호다. 다르게 사는 방법으로 아이처럼 놀고 잡초처럼 살고 동물처럼 죽기를 권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르게 사는 방법으로 아이처럼 놀고 잡초처럼 살고 동물처럼 죽기를 권하려 한다. 이렇게 이제 짧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네, 첫 번째, 아이처럼 노는 거. 여러분 놀이터 가보면 3살, 4살 된 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거 보면 하루 종일 놀아도 어떻게 이렇게 즐겁고 항상 웃으며 뛰어다니며 이렇게 놀 수 있는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하루 종일 놀 수가 있을까요? 호기심과 작은 만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호기심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삶이 재미가 없는 거죠. 만약 내가 호기심이 많다면 삶은 참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거, 그 갖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독서를 권합니다. 왜냐면 책을 읽다 보면 내가 몰랐던 정말 무궁무진한 세상을 알게 되고 그게 이제 호기심의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큰 만족이 아니라 작은 만족이죠. 아이들은 사탕 하나에 굉장히 큰 만족을 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커가면서 큰 집이 있어도 외제차가 있어도 그렇게 큰 만족을 못하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작은 만족. 저는 하루에 한 100번에서 500번 이상 작은 만족을 하고 작은 행복을 누리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이전에 올렸던 소확행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도 하루에 100번 아니 1000번까지
감사와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처럼 이렇게 많은 호기심과 작은 만족을 누린다고 하면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요, 잡초처럼 살기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직장이라는 온실에서 살지만 직장을 퇴직하고 바깥 세상에 나오면 그 세상은 정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잡초처럼 살기,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여기 사진 보시면 이건 이제 실제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다리인데 다리하고 쇠가 있는 요 사이 돌 틈에서 이렇게 잡초가 자라나는 걸 봤어요. 여기도 이제 보드블록 사이에 이렇게 잡초가 자라는 거. 저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돌멩이 사이에서 또 쐐기둥 사이에서 저렇게 자라는 잡초를 보면 이렇게 사진으로 담아둡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바라봐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밑바닥에 있을 때 이렇게 잡초처럼 살아야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퇴는 나이도 있고 경험도 없고 사회에 대해, 그래서 잡초처럼 생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잡초에 대한 시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제목, 잡초처럼 살리라 이문조. 때맞춰 물주고 애지중지 보살펴도 시들시들 제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화초가 될 수는 없지. 밟아도 밟아도 다시 고개 드는,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한 생명력으로 자라나는 잡초. 그 잡초처럼 살리라. 포기란 말은 생각도 말자. 넘어지면 또 일어서는 오뚜기. 오뚜기처럼 살아가리라. 네, 세 번째는요, 동물처럼 죽기입니다. 이 말이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 이건 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야생의 동물들은요, 우리 인간과 달리 노화의 과정이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나이가 들면 겉으로 또 체력으로 이 나이가 드는 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야생에 있는 동물들 보면 딱 보고 나이를 가늠할 수 있나요? 네, 없죠. 이 동물들은요, 우리 인간하고 다른 게 있어요. 야생의 동물들은요, 한번 보십시오. 동물의 왕국 같은 경우 보면 평생을 아주 건강하게 초원을 뛰어다니면서 살다가 2, 3일 골골 앓다가 팍 죽어요. 그 전까지는 이 야생에서 뛰어다니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가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생명을 연명하죠. 아프고 누워서 어떨 때는 1년, 2년, 5년, 10년 그렇게 오랜 세월을 생명을 연명하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 너무 힘들죠. 제가 이게 동물의 왕국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저도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제 모든 것을 불태우고 2, 3일 골골대다가 팍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세 번째 문장입니다. 퇴직 후 집에 머무는 남편은 아내가 느끼는 생활의 불편함에 둔감하다. 아내가 자신 때문에 불편을 느낄지도 모른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아내들은 남편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자.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반면 남편은 자신의 습관으로 배우자가 힘들어한다는 점을 생각하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시간을 보내는 부부 생활이다. 이 마지막 문장이 공감이 되시나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시간을 보내는 부부 생활이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요, 남편이 은퇴 후에 부부간의 갈등이 훨씬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마지막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같이 시간을 보내는 부부 생활이다. 평생을 남자는, 물론 이제 지금은 여성들도 같이 맞벌이를 하지만 전통적으로 남자는 평생을 바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밤늦게 들어오는 이 루틴으로 살았는데, 은퇴와 함께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아져요. 그러면서 이건 부부가 처음 경험해 보는 거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1년 이렇게 한 공간에 같이 있다 보면 남편은 아내의 입장을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아내 역시도 남편의 입장을 이해 못하다 보니 이때 갈등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퇴직한 남편을 두고 아내들이 하는 말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남편이 집에서 손도 까딱 안 해요. 매일 집에만 있는데 제가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이랍니다. 남편이 집에 있는 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답답해요. 이것이 퇴직한 남편을 둔
이제 아내들의,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아내들이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은퇴 부부들의 관계 회복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이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내의 입장, 남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네 번째 문장입니다. 퇴직한 남자가 돈이 없으면 친구들 밥 한 끼 사기 어렵다. 지갑에서 인심 난다. 친구에게 자주 얻어먹으면 자신감이 없어진다. 그래서 평생 현역으로 살도록 일을 찾아야 한다. 친구랑 먹을 밥값이라도 버는 게 중요하다. 한 달에 20만 원 번다면 1억 이자보다 낫지 않은가? 서울 시내 전철 타면 65세 이상 남성들이 꽃바구니와 명품 쇼핑백을 들고 다닌다. 실버 택배다. 실버 택배 아시죠? 그 어르신들이 그 지하철 이용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이 택배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벌고 계신데요. 무료 전철비를 적극 활용하여 하루에 몇만 원씩 번다. 계단을 오르내리니 운동과 돈 일석이조다. 다니는 모습이 활력 있다. 네, 방금 이 작가가 평생 현역으로 살면 운동과 돈 일석이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은퇴자들을 보면 이 평생의 업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오조, 아니 일석십조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일석오조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부부 갈등이 없어져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남편이 은퇴 후에 집에 계속 있으면서 겪게 되는 부부간의 갈등인데, 일단 내가 바깥에서 사회활동을 하면 아내도 인정해주고 또 계속 부딪히게 되면서 생기는 갈등도 줄일 수가 있죠.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갈등이 없어지고, 두 번째,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집에 계속 있고 움직이지 않게 되면 급격하게 노화가 온다고 합니다. 적당히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인간관계를 넓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집에 있게 되면서 가장 노인들이 힘들어하는 게 바로 외로움과 고독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평생의 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넓혀서 이게 바로 이제 행복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행복학자들이 그래요.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관계라는 거죠. 근데 인간관계가 질이 낮아지고 그 양이 줄게 되면 불행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은, 평생업은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많이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네 번째, 가장 완벽한 은퇴 노후 준비라는 거죠. 우리가 한 3, 40년 벌어서 이제는 4, 50년을 소득 없이 버텨야 되는데 그렇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평생의 업을 갖는다고 하면 가장 완벽한 은퇴 노후 준비라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면 스스로 내가 나를 보기에 되게 대견하고 멋져 보이는 거죠. 바로 이 자존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생의 업을 갖는다는 건요,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오조, 아니 일석십조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꼭 평생의 업을 한번 만드시는데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평생의 업을 만든다는 거, 이거 이렇게 쉽지 않아 보이죠? 아닙니다. 쉽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책의 저자인 이 여성분도 거의 60이 다 돼서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계세요. 준비가 필요해요. 제대로 된 준비만 한다면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평생의 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나이가 들어도 은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바로 1인치 기업이죠. 이분도 바로 1인치 기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방법만 알고 준비를 하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앞으로 다니TV에서는요, 우리 은퇴자 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1인치 기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정보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남편 퇴직 후 매달 돈 나오는 우물이 말라버려 다른 우물을 파야만 했다. 곳간의 여본인 퇴직금마저 두 아들 교육비로 다 써버린 상태였다. 남편은 새로운 우물을 팔 삽이 없다. 여기서 이제 우물을 팔 삽이 없다는 것은 이제 재취업, 또 새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아야 했다. 물이 나올 곳을 찾으려니 집을 줄이는 수밖에 없었다. 6개월을 고민하다 결정을 내렸다. 집 평수를 대폭 줄이고
매달 월세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을 마련하자고. 그래서 이 작가는 실제로 큰 40평대 아파트에 살다가 20평도 안 되는 빌라로 이사를 온 겁니다. 주거 환경이 굉장히 많이 이전보다는 낮아졌죠. 그것 때문에 이제 처음에 많이 힘들어도 하셨고, 그렇지만 이제 매달 현금이 나오는 우물을 만드신 거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불로소득을 만들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부동산으로 불로소득도 만들었지만 이분은 또 평생의 업을 찾아서 또 돈을 벌고 계시잖아요. 두 가지 현금 흐름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내신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부동산 재테크 할 때 은퇴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했죠? 제가 항상 강조한 게 있었어요. 바로 주거비를 줄이는 겁니다. 줄인 것만큼 그 돈으로 이 작가님처럼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걸 다 쥐고 살 수는 없어요. 그죠? 내가 무언가를 놓아야만 새로운 것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은퇴 후에 주거비가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싶지만 이것을 놓고 대신에 월세가 나오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 그런 이제 부동산을 새로 지을 수가 있잖아요. 이 선택이 은퇴자한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의 저자가 알려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우리 은퇴자들이 해야 될 것들,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5가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가능하면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단 하나만이라도 골라서 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새로운 도전에는 두려움이 따른다. 그렇죠. 두려움이 따르죠.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한다 그랬죠? 네, 바로 승자 효과. 너무 큰 목표 말고 그 큰 목표를 잘게 쪼개서 가장 작은 거, 가장 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한 다음에 내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뇌는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세 번째들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은 바로 이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이처럼 놀고 자첩처럼 살고 동물처럼 죽기. 아까 제가 이걸 좀 길게 설명드렸어요. 그죠? 이렇게 사는 방법. 세 번째,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자. 이제부터가 진짜 부부 생활. 은퇴 후에 부부는 한 공간에서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아져요. 평생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었는데 부부간에 은퇴와 더불어 진짜 새로운 부부 생활이 된다는 거죠. 이때 서로의 그 간극 때문에 엄청난 갈등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라 했죠? 네, 이 책을 읽어보시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간극을 이제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번째는 평생 헌역으로 살자.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된다. 뭐 모든 건 아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석오조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안전한 불로소득 현금 흐름을 만들자. 어떻게 만들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줄인 만큼 그 돈으로 월세가 나오는 불로소득이 생기는 현금 흐름을 이제 만들자는 거죠. 이게 다 되면 은퇴 후에 노년을 살면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저는 2번이에요. 저는 아이처럼 호기심도 많이 갖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고 자조처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열심히 살아보고 마지막 동물처럼 죽는 그날까지 이 대지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2, 3일 골골대다가 팍 죽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2번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를 선택해서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면 은퇴 후의 삶이 더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직장에서의 퇴직은 남편에게나 아내한테나 엄청난 큰 변화예요. 일단 직장을 퇴직하는 것 자체가 큰 변화고 또 소득이 줄어든다는 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없어지게 되죠. 그것도 큰 변화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변하고 부부가 한 공간에 오래 있어야 되는 것도 변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변화죠.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나이별로 행복도인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행복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바닥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게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보면 행복감이고 가로는 이제 나이인데요. 물론 이제 40대 정도 열심히 사회 활동을 할 때는 행복도가 떨어지는데 오히려 60이 넘어서는 행복도가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에
먹고 사는 문제, 애들도 다 키웠고 본인들만 하고 싶은 거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노령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은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준비가 없다 보니 이렇게 행복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퇴 후에 더 불행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이렇게 U자 곡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준비하면 됩니다. 이런 은퇴에 대한 또 퇴직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이런 책들을 좀 적극적으로 읽으시면서 하나씩 준비해 가신다고 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행복 곡선이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U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